평상일지 좀 전에 와서 이제 이거 내가 갖고 갈 건지 보관할 건 아니 편지로 보낼 건지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9일이네. 이제 2주 남은 거지. 요 30일 딱 끝나버리면 11월 22년 11월. 야, 진짜 한 달 반 동안 피를 말리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의무 기록이 왔습니다. 이거를 내가 복사해 둔 거를 잘 둔다고 숨겨두었는데 그걸 못 참. 이거를 봤는데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상위연금을 200돈이라는 게 나온다는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지. 이제 공정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나는 모든 일과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소견서만 쓰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 관리단에서 그러면은 선정될 수가 없는 걸 초기에 선정 심사를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 기록이 없으면 내가 훈련받다 그런 건지 그냥 자빠져서 다친 건지를 하사관 출신 이상으로만 됩니다. 왜 거기에는 월급에서 상위 연금이라는 게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군인을 위해서 그걸 모으는 건데 그거를 군인을 위해서 안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하사관 출신 한 명이 소송을 걸었는데 5년 전에 그 사람이 이겼고 마지막 시료가 하사관들한테 알려줘라 하고서 마지막 시료가 이번 달 31일. 근데 동기가 연락을 10년 만에 알려준 건데 이게 있다, 이제 마지막이란다, 청구 신청해라. 핀 4개 이상 있는 사람은 80~90%다. 그래도 되든 안 되든 이 길을 한 번을 내야지 다음에도 있는 거고, 이 길을 한 번이라도 안 내면은 이번 달 안에 이제 평생을 대통령 자식이와도 신청을 못 한다는 거. 내가 국가유공자 이증을 받은 게 98년 6월 1일. 94년도에 군대를 초에 들어갔거든. 그 전역은 97년 9월 30날 한 거지. 근데 이 전역하기 전에 그 유공자증을 받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근데 제대를 하고 유공자증을 받았기 때문에 98년 6월 1일 날 97년 9월 30일 10월 달이잖아. 11, 12, 그 다음에 저 6개월, 그러면 8개월 8개월 차이가 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유공자 제대 후 8개월 후 지나서 받은 거거든. 그거는 된다는 거지. 혜택을 나는 못 받은 거지. 이게 상위연금이라는 자체를. 그래서 의무 기록을 떼오려는데 10년치 난 그 돈도 아끼겠다고 그냥 제대하사 오로지 DB 긴급 출동만 이 20년을 24시로 일한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도 현대 대형 서비스에서 주간에는 전장일, 차 분해 조립, 사고 난 거, 그리고 수리하는 거, 야간에는 도색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전체 도색도 할 줄 알았어. 군대 가기 전까지 그 기계 공구를 다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우슈 1단, 태권도 2단, 그것도 배우는 선생님 덕분이지. 그 다음에 1종 면허, 2종 소형 면허, 뭐 대충 차 1종 면허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전기, 샤시, 엔진, 뭐 오토바이 면허도, 면허증 따는 거는 지게차 굴삭기도 땄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군대를 딱 갔다 말뚝 박으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자동차과를 딱 갔는데
규칙적인 밥 먹는 게 이게 딱이더라고. 술 담배도 안 하는 내 입장에선 체력도 됐고. 야, 군대에서는 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세상에 한 번 있었구나. 두 번 죽었다 살아났어. 근데 이제 3년 지나면 이제 50이어서 창피할 것도 없고 그냥 하루 일과를 계속 쓰는데 의무기로 이렇게 두 덩어리야. 하나는 이렇게. 제주도 낙하산 메고 훈련 받으러 갔는데 바람이 세서 이제 그 상태로 낙하산 강화는 못하고 그 상태로 내려가서 산에서 이제 지내는 거지, 훈련 받으면서. 근데 내 위 사수조수인데 내 사수가 두 분이야. 원래 한 분이어야 되는데 근데 제일 윗고참이야. 근데 그 한 분이 그 제주도에서 훈련 받다가 외롭게, 두 분이 다 폭파야. 외롭게 전역하셨어. 근데 바로 이 고참이 대빵이야. 너무 좋았어. 나를 너무 위해 주셨거든. 근데 여기가 잘못된 거야. 사수조수 화학의 의무 폭파. 내가 폭파인데 의무하고 통신 확인은 지옥에서 살았다. 내가 그때 잘못 꼬인 거지. 내가 그때 우슈도 됐고 발도 앞뒤 좌우로 다 찢어졌는데 이 사수가 나를 본인 동기들한테 자랑하러 다니신 거지. 그러면은 우리는 병처럼 생활해야 되는데 나의 석 달 위 바로 윗고참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근데 바로 윗고참이 둘이 붙어 있어. 어떻게 됐게. 나만 빼고 모조리 싹 중사님까지 그 이제는 제대 다른 분도 이제 이 알았어. 나 지금 병상일주고만 하고서 순리대로 하면은 집으로 가. 지금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 끝나는 대로 오면 셀프차 연습만 좀 하고 부담을 안 줄 테니까 한번 해보고서는 그냥 편하게 놀고 있는 차를 운전해서 두 번만 갔다 오면 그렇게 벌고 번갈아가면서 아버지가 옆에만 있으면 든든한 거야. 우리가 지금 대만에 어, 어, 그거는 알고 있어. 근데 살 거는 있는데 결론은 그 농지부 원부가 있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건 알고는 있는데 결론은 그지. 내가 농기계 수리센터를 해서 시골에서 아버지 모시고선 좀 지내보려고 그게를 신청하려고 가봤어. 그랬더니 절대농제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된다 그래서 그 600평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동 걸린 게 그거야. 그지. 아버지가 나라에 그 쌀만 판 자료만 있으면 거기다 농기계 창고에 두지인데 우리 농기계 다 비 맞추고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보상 받고 나가면 어디에다가 둘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라고 내가 얘기한 거야 엄마한테. 지금 그거 싸러 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소멸할 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아버지 이름으로 매출액을 잡아놓을 수 있는지. 방아를 쪄버렸으니까 찐 거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거 찐 거라도 하면 거기 내리기 전에 그걸로 나라에 팔아달라는 말을 해라고 그런 거였지 엄마한테. 일단 내 지금 이거 의무기록 이거 영상 찍어서 이거 나 유튜브 좀 올리고 나 이거 바로 보낼 거니까 알았어. 일 봐. 그냥 나 그냥 아버지하고 순리대로 우체국 가서 하고 아버지 모시고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좀 증세가 덜 하셔 하여가. 또 언제 쉬는데? 그럼 지금 오늘 쉬는 날이고 오늘 끝난 거네. 그럼 얼른 가서 자야 되네. 그럼 자. 얼른 가가. 알았어. 나 하루 일과가 정신없이 지나서 그냥 유튜브 그냥 올리는 거야. 그 얘기를 좀 잘 하라니까는.
일단 진행형 어디까지 얘기했지? 바로 윗고참, 석 달 빠른 윗고참 2명. 미움 산 거지. 자기들의 사수를 내고 사수가 다 패버렸는데, 응? 팔굽혀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패버렸는데 내가 그 미움이 다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응? 그 야전에서 생활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나 지옥에서 살았다. 하루 그 힘든 훈련이 힘든 게 아니야. 복귀하고 이제 내 사수 딱 퇴근하는 날이 지옥인 거야. 그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괴롭히는데 말로 표현 못해. 한 분은 기계체조 하신 분인데 나보다 10cm가 더 작아. 근데 그분은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무릎팍으로 날라와서 벽에 세워놓고 나머진 상상에 맡길게. 이제 밤에 잘 때는 목을 들고 바닥에다 들을 수가 내려놓으면 죽는 거야. 영내 그 거주하고 있는 진짜 중사님들은 다 영내 거주고 하사관들은 그 안에 생활하는데 그 2명이 번갈아 가면서 진짜 눈 뜨니까 병원이야. 전신은 멍이 들었고 말로 표현 못하지 뭐. 옆 대대에서는 하나가 맞아서 죽은 거야. 그냥 본보기로 이 두 분을 불명예 제대를 시켜버린 거지. 근데 내가 거기에서 생활을 하니 네가 내 사수 보내버렸어? 영창 가고 그 다음 불명예 제대 그냥 바로 시켜버리고. 이 뭐가 됐겠어. 나 다른 여단으로만 보내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됐네. 뭐 이게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뭐 여단장님 뭐 그냥 아련했지 뭐. 내가 내 인생을 망치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여단장님이 배려를 해주셨어. 3여단의 수송부로. 다른 동기들은 이제 장기 근무를 들어가서 이제 팔다리 관절 나쁘면 이제 보병으로 이제 전출 갈 수가 있다고. 그 상황에서도 전출 갈 수 있고. 근데 여기에는 이 기록기에는 그 글귀가 써 있더라고. 이대로 못 지냅니다. 다른 여단을 보내주세요 했더니 무슨 비슷하게 써져 있더라고. 근데 이 걔네들 그 심사관님들이 이거를 읽어볼까 이 많은 거를 해서 소견서를 쓰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소견서를 한 장을 써놨어. 뭐라고? 이게 한 달 반 동안 못 찾으니까 요거만 3여단의 그 원산 분한테 요거만 보내겠습니다 그냥. 근데 유공자 병원인데도 5년 지난 걸 쌍그리 MRI고 뭐고 다 없애버렸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 벌금 맞을 때 쓰러졌거든. 119 실려갔거든. 그때 내 차 영업남바 이동하다가 벌금 맞이 그러니까 해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입원 내역 수액 터진 거하고 그거가 여기에 딱 2장이 남아있던 거야. 입원 확인서가. 수막류 해가지고 MRI를 3시간 동안 찍었다. 근데 거기에 이 기록도 못 찾는데. 근데 이거가 김은희한테 너무 고마워야 돼. 김은아, 너 내 밥 사줄게. 벌금은 돈 100만 원 벌금이 나온 거지. 영업남바 얘가 옮겨주다가 내가 허리 실려갔을 때. 요것만 보내겠습니다 했더니 문자로 이 국군 수도 병원에 있었던 이 일지를 20년 지났을 때는 이게 다 육군 기록관으로 다 이동한다는. 육군 기록관에 딱 3명이 일하시는데 이 전화가 너무 폭주하니까 전화가 안 받치는 거야.
한 번 통화하면 또 15일, 한 번 통화하면 5일, 한 번 통화되면 또 5일인 거야. 마지막 통화됐을 때 절실하게 부탁했어요. 내가 이거 들고 갈 테니까 찾았다고는 하셨는데도 또 15일 만에 또 아직도 인쇄 대기하고 내가 이거 좀 들고 가겠다니까 그 다른 번호를 알려줘서 너무 친절하시더라고. 두 번째 이거를 그렇게 두 부 필요 없다, 한 부만 해달라, 내가 인쇄하고 할 테니까.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복사하려니 어쩌겠어. 앞뒤로 그것도 한 장 한 장. 아휴, 오늘 도착했어. 한 달 반 만에. 이제 2주 남았어. 이거 이제 딱 끝나는 달. 기가 막힌 거야. 이걸 다 읽을 건 아닌 거. 그럼 짤막하게 써야 될 거야. 그 내용을 썼다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처음 봤어요, 안에. 근데 자세한 거는 PT 체조하다가 허리에 통증 발견해서 뭐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그래, 맞긴 맞아. 그러니까 훈련 받다 한 거 맞잖아. 그 전날 날짜가 써 있어. 일일이 날짜를 다 올려놨어. 날짜 일일이 다 썼어. 이거를 보니까 날짜가 나오잖아. 그 날짜마다. 그 전날에 C130 강화 훈련 잘 받아서 내려왔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정문에 관리하시는 분데, 원래 원사 진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상사님이었어. 목소리 엄청 커. 근데 나는 수송 담당관에서 거기 있는 차량 정비를 내가 다 맡아버린 거지. 근데 그 제주도 훈련 받았을 때도 우리가 총을, 지역대장님이 그 총을 훔쳐가 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선임하사님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부비추랩을 2개를 설치해 놨었거든. 돌 덩어리를 해놓고 사자로 만들어낸다고 점매놓고 툭 건드니까 이 돌이 한번 짜부대니까 혹시나 우리가 동굴을 발견했거든. 이걸로 쥐를 잡을 수 있나 싶어서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선임하사님 이거 보고 툭 건드려서 이 짱돌이 해니까 사람도 다치겠다는 거야. 애더니 봐두고, 그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휘은 다음에 활처럼 땅에다 쳐박아 놓고 나무 짝대기 하나 더 그 다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끈으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낙엽 살짝 있고 모이를 던져 놨어. 먹을 수 있게. 까마귀들 엄청 많은 거야, 동굴 옆에. 그 2개를 딱 보시더니 야, 손님마사님 그렇게 열받은 거 처음 봤어. 다 우리 기사대기 다 한 대씩 날리고 다 날라갔어. 힘이, 근육이 엄청나셨거든. 목 할 땐 우리가 발을 밟고 올라가야 돼. 목이 구퉁이고. 그럼 두두둑 두두둑 소리 나는데 진짜 게릴라. 근데 이분이 화가 나시니까 우리 그냥 포복으로 총 다 착교해서 그냥 다 뒤졌어. 근데 총 훔쳐간 거를 선임하사님이 열이 받으신 거. 지역대장님 밑에 있으니까 올라오는데도 부비추랩 설치하라고. 근데 희한한 건 난 그때 하사관이었고 바로 윗고참도 하사들이었고 또 하사 2명이, 나머지는 중사들인데 나보고 그를 다 지휘하래. 다 기사대기 다 날려버린 다음에 나 포함. 난 칼날도 이만큼을 갖고 갔거든. 그래서 그 기어 올라가는데 올가미 만들어가지고 부비추랩 설치해서 이게 얼굴 찍을 수 있게 만든 거. 그 다음에 중사님은 활을 좀 크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거기다 점매만 놔주세요 해서 인계철선 이어서 걸리게 한 다음에 여기만 건들면 저게 활이 날라오게끔, 그 다음에 큰 돌이 나무에서 떨어지게끔 나보고 테스트하래. 그러더니 바로 윗고참, 그 3개월 윗고참이 건들다 자기가 맞아 죽을 뻔했어. 내가 설치하고도 내가 놀랬어, 아이가. 근데 중요한 건 나무가 그게 1시간 이상 되면은 이게 약해진다는 거. 근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 다 활에 나무가 다 꽂혀 있으니까 그 지역대장님이 12대대 지역대장님이 밥 타러 못 온 거야. 훈련 다 마치고 나서 나를 불러들이더라. 너냐고. 자대 배치 받으면 상장 주겠다고. 야,
군대가 하여간 말뚝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거야. 모든 게. 특히 나는 원래 구대장님 거 처음 하사관교 신병교육 받을 때 구대장님 다 시동을 걸어 드렸거든. 그때 나 화기입니다. 탱크를 만질 수 있다니까 자동차 모든 배선을 다 내가 외우고 들어갔거든. 근데 나 전체 도색도 할 줄 알고 관심이 많았거든. 차에 4단자 3단자 닐레일이 있으니까 자르면 터지게 하는 폭탄. 난 학교 다닐 때 6시 되면 음악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그럼 시한폭탄 벌써 만들어놨지. 시계 돌아가는 데다 구멍 파가지고 그 피스는 저리 가라야. 시한폭탄. 자동차 문 열면 터지지, 와이퍼 키면 터지지, 1.5만 들어가면 터지는 거야. 근데 나는 저겁니다 했는데 갑자기 뭐 대전차 지뢰에다가 그게 타이어가 치솟는데 전인원을 주특기 나누기 전에 나 폭파다고. 데몰리션을 내가 보고 왔기 때문에 컵잔 들어도 터지지. 난 EOD다. 난 이젠 EOD 말뚝 박는다 하고선 분해 못하는 가방을 했어. 엑스레이도 못 찍게 다. 그 폭파 담당관이 그 전기장치에서 전혀 몰라. 진짜로 본사에서 나왔다고 그러길래 난 그 EOD 본사에서 나온 줄 알고 그 선임하사님 3분 앞에서 발차기 하고 무조건 EOD만 보내주십시오 하고서는 발차기를 보여준 게 내 실수였어. 계속 공중에 대고 옆차기 했거든. 뒤돌려차기하고. 그랬더니 그때 선임하사님이 3여단이야. 3공수. 제일 멋있었는데 중대가 하나 박살났잖아. 나 때문에. 어쨌거나 결론은 다른 지역으로만 좀 보내달라. 다른 데에선 여기로 온 걸 보고서 너무 눈치 보이니까. 근데 수성부에 정비 담당 관으로 해준 거지. 그때 박성모 원사님이 내 버스로 운전 연습하다가 그 주유총 그 시멘트에 옆구리를 상처를 낸 거야. 내가 그 베스타 만들어 놓은 차가 있었거든. 그래서 현대 안중 대형 현대 서비스, 지금 형님도 알고 지내는데 4-5일 전에도 뵀어. 형님, 내가 사고 쳤습니다. 그라인더 좀 우리 형한테 좀 보내주세요. 샌다기 뭐 종류별로 빼빠 다 보내주셨어. 그걸로 버스 한쪽 면 다 도색하고 줄무늬 매겨가지고 그 녹색 하얀색을 딱 새거로 만들어서 한쪽 면만. 박성모 원사님 보고 칠 좀 사다 주세요. 그거 내가 돈 지불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칠을 이쪽을 색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20-30대 차량을 다 도색하래. 모래색하고 이거하고 3가지 색을 한 번을 딱 보여주더라. 자신 있다고. 오케이. 뭐 병들 다 시켜가지고 유리하고 이런데 마스킹 안에 구리스루만 조금씩만 발라놓게 하고, 그건 내가 전체 도색 하루에 5대 꼴로 했어. 내가 전체 도색하고 나니까 수성부 대장님이 또 상장 주시겠다고. 이게 풀리는구나. 그냥 이건 말뚝이다. 내가 수성부 갔다고 강화를 안 하는 게 아니야. 거기 있는 사람들, 원사님들 다 정기 강화해야 되고 2달 꼴에 한 번 꼴로 강화를 해야 돼. 뭐 신났어. 그냥 난 그 강화하면서도 사진 하지 말라는 건 좀 다한 것 같아. 일형 카메라를 계속 살렸어. 찍고 나서 그 필름만 빼서 하고 다른 필름, 왜 껌껌한 속에서 그걸 분해 조립을 난 다 했다고. 필름 새로 끼고 분실해도 상관없으니까 모가지에다가 끈점 매서 놓고 강화하면서 그걸로 사진 찍고 내려왔어. 근데 찍지 말아야 될 곳도 찍은 거 있어. 근데 지금은 3여단이 저 이천로로 이동해 가지고 다행인데 그거 필름이 지금도 있다.
결론은 또 3,000% 빠지. 결론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세상에 그 수송부 딱 그 5, 6개월은 너무 재밌었어. 거기 있는 차 내가 그냥 열심히 만졌거든. 주인이 야 자대 배치에서 내가 맨 말단이야. 하사관 제대할 때까지 병처럼 생활해야 돼. 그 12명이 그렇게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수송부 가서 그 3, 40대의 병들 그 인원을 갖다가 통제했다고 생각해봐. 그때 박선모 원사님 지금 뵙는다면 찾아뵙고 싶습니다. 인사도 못 드리고 왔네. 인사도 못 드리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네. 그 다음에 여단장님 청와대로 가셨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름을 잘 적어놓고 잘 뒀는데 그 못된 마누라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숨겨놓는다고 금고통에서 빼서 놓는과 동시에 이 병상일자하고 그게 날 30만원짜리 보험을 든다. 나 만나자마자 한 달 만에 지혜비 도망 다니다가는 30살에 날 만났는데 세상에 30살짜리 이게 산전수전 다 겪은 거지. 20살 때 자기 아버지가 때렸다고 빨개 벗긴 상대로 때렸대. 지 엄마 도망가게 했다고. 그러더니 10년을 도망 다니고서 나를 선택했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혼인신고 동거 들어가더니만 매달 저 결혼 정보 사이트에 딱 3만 원에 만났어. 나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고 매달 500 거리합니다. 근데 매출액은 1,000만 원이었다고. 보험 DB에서 나오는 돈이. 근데 내 정비기사 둘이고 차 15대고 이제 이렇게 세우려는 찰나였습니다. 격리겸 색식감으로 5년만 같이 존댓말하면 사시면 평택호에 시골집 2,000평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파 보였고 긴 바지 아파트에 팬티 보이는 치마만 있어. 수백 벌을 다 버렸대. 왜 그러냐 했더니 폰탈이라는 금지된 약을 먹었대. 왜?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자궁을 드러내야 된댔대. 그래서 자살하려다가 나를 딱 발견한 거래. 나 지옥에서 살았다. 그 8천만 원을 7천만 원은 어린이집은 면접 보러 간다는 건 저기고 빠는 나쁜 게 아니래. 자기 엄마가 취직시켜주던 거. 누가 나쁘대. 그래요. 그거 간두고 나가는 공과금이 200이래. 내 거 자동이체 시켜드리고 또 생활비 200 줬는데 그냥 꺼내 써버린다. 내 금고통은 다 뒤져서 돈을 다 빼버린다. 그래 어떻게 내가 이거를 숨긴 거야. 근데 그걸 못 찾는 거야. 이것이 그때의 스트레스보다 이거 기다리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 지금 한 달 반 동안을 기다렸어. 이거 오는데 그 여단장님 일단은 그 청와대 갈 때 내가 해상훈련 갈 때 그 돌을 주워와서 투명 입혀가지고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갈 때 내가 선물해 드렸는데 너무 감사했어. 그 여단장님하고 박성모 원사님께 진짜 지금에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군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3단 따고 특공무술 그때 1단 따고 이제 수송부에서 2단 따고 훈련도 잘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 상사 원사진급 모단이 상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내가 그쪽에 본대 이제 있으니까 군기도 잡아야 되니까 뛰쳐나간 거야. 다 병들 위주고 나 하사관 한 명인데 그리고 거기 딱 중사님 그렇게 난 모병이지만 보병 쪽에서 이렇게 오셨더라고. 근데 그 하사관 출신 그렇게 어떻게 3명인 거지. 근데 이분이 병들하고 나 몰아서 군장 메고 뛰쳐나와 그랬는데 뭔지 몰라도 화가 많이 나 있었어. 근데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 길에서 여단장님 왔을 때 여단장님 차에서 직접 내리더니 요번에도 진급 안 되셨죠? 했더니 조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은 더한 얘기는 못 하겠어. 결론은 이분이 스트레스 해소로 어딘가에다 하시더라고. 야, 그런데 내가 키가 177이야. 근데 몸무게는 그때 당시에는 말랐으니까 날라다녔겠지. 보면은 사진이 다 날라다니는 거야. 발차기, 양발차기 하는 거. 65kg 좀 넘은 상태인데 지금은 이제 80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 80에서 85kg 되는 애를, 등치 제일 큰 애가 맨 뒤에 있는, 번갈아 가면서 목마 메고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뛰어가는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몸이 다 안 풀린 거지. 뜨끔해 버리더라. 허리 마비돼 버린 거. 야, 그런 고통. 천추하고 요추 5번 사이가 한번 물려버린 거야. 근데 이 잡아준 뼈가 두 개가 다 부러졌네. 하나만 남았어도 피는 안 박았는데 두 개가 다 부러진 거지. 훈련 받는 것도 좋고 운동하는 것도 좋고 다 자신 있어서, 차면 차, 훈련이면 훈련 다 자신 있어서 재밌었어. 그 강화 뛰어내리기 전엔 꼭 막타오를 뛰어내리는데 내가 살짝 웃었다. 그랬더니 군기를 잡으라고. 진짜 그냥 여기까지만. 결론은 열심히 했는데 허리에 핀 받고 이제 제대해서 이거를 모르고 사는 거야. 정신없이만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그 평생을 읽어온 내 고객 4,000명하고 이제 여기서 카센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고객 단골, 저쪽에 르노 삼성은 기사 8명까지 부렸던 건 형님한테 넘겨드리고서는 여기 와서 이제 보험 서비스를, 그때도 허리가 안 좋았었어 갑자기. 그래서 그 형님한테 넘기고 그 8개월 동안만 르노 삼성에서 평택의 장항공업사에서 처음으로 쉬어본 거야. 군대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나오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8개월 동안 수영장 다니고 그렇게 인라인 타면서 운동해서 허리가 튼튼해지더라. 근데 이 김은희를 그 카센터를 여기를 차려줬는데 이 세상이, 얘가 갑자기 손들어 버린 거야. 얘네 아버지 한테 허락받아서 여기를 차려줬는데, 르노 삼성 그 사장님은 그거 서비스 네가 맡아서 하면서 이것도 모니터링해 했는데 얘가 손을 들어보니 어떻게 해? 내가 내려온 거지. 그러면서 보험 서비스 DB 시동만 달랬더니 시동, 견인, 사고 연출, 점검점도 하래. 카센터 싫다고 나 요 3개만 하겠다. 20년 후딱 가버렸어. 보험 서비스 통발이 안 하고 오로지 차 15대로 보험 서비스 3.5톤으로만 갖고 있었다가 니베로 세대 지나고 코란 액티언, 코란도 지금 견인하기 지금은 엄청 편해지고. 근데 허리가 또 이제 또 병신이 돼가 이제는 5년에 한 번 119를 불려갔는데 지금은 매일 그 증세가 나와. 뜨끔 한 번 하면 이제 2달인 거야. 그러던 중 이걸 접어야 하나 하던 중 연금을 딱 안 거지. 그 하사관 그분이 소송을 걸었고 실효가 이번 달 딱 20일 남은 거. 그러면서 이 병상일지를 봤네. 그래도 내가 훈련받다가 나온 그 글귀가 제대로 써있네. 그거를 확인하고 연금을 제대로 줄지를 판단해서 MRI 다시 찍고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그 4개월 코스가 진행된다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글귀를 봐야 되는데 그 요약한 글귀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던 거를 쓰고 다친 의무기록, 그 다음에 저 의무기록, 요즘에 요 병원 의무기록, 요 최근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이란다.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그 무료로 검진해 주는 거하고 그거를 떼오랍니다. 이거 건강보험
관리공단 가서 건강요양 급여 내요. 내가 병원 딸랑 그 5년에 한 번씩 병원 실려가서 이게 병원이 이거 청구한 거 보니까 MRI를 3시간씩 찍었는데 10얼마밖에 청구를 안 했네. 이거 딸랑 하나, 그 다음에 2개야 결론은 내역이. 15년 2월 12일날 119 불려가서 MRI 찍은 거야. 16년 8월 3일날 태풍 와서 컨테이너 날라갔을 당시에 입원 한 번 해서 그때 목발 짚고 와서 내가 군안했네. 손님들 앞에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 손님들한테 문자 보내서 카센터 연락을 했는데 그 못된 그 꽃뱀 하나 잘못 만나는 바람에 이 주저앉은 거야. 결혼생활 6년, 이혼하고 나서 6년 이렇게 세우려는 찰나에 진짜로 이 핸드폰에 지금 6,000명인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이걸 접기에. 근데 허리는 이 모양이고. 근데 내 친형이 주방장 일을 하는데 야간하러 다니나 봐. 지금 되게 힘들대. 1년 안에 접고 오라 했어. 아버지 이제 치매기 있으셔서 내가 4일째 모시고 다니는데 내가 계속 움직이니까 조금 좋아지신 것 같은데 계속 벽에서 소리가 들리신대. 어떻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모시면서 살아야지. 이 돈이 좀 나오면 내가 좀 편하지. 지금은 160만 원씩 받고 있는데 나 밥 사 먹으면 끝이었거든. 그냥 그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요 4분의 3 안중하고 현당면 다 넘겨버렸고 여기만 한기. 마비될 때만 내가 한 번씩 도와주고 있고 어저께도 야간에 고속도로에 아버지 모시고서 하나 도와주고 왔어. 내가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돌아다닌 개념으로 형 오면 그걸 좀 가르쳐줘서 그 보험 서비스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만 해도 얘네들 도와주면서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 셀프차만 하나 운전하게 해도 그 지금 받는 월급보다는 낫겠지. 마지막 해보는 거 안 되면 다 접어야지. 근데 나한테 이 복권이 당첨이 되네. 이 복권을 알려준 거지. 마지막 기회지. 야, 하늘이 나를 도와준다. 하늘이. 지금 6년은 불행이었고 앞으로 60년은 행복이야. 앞으로 60년. 이 허리를 매일 걷기 운동을 해주는데 아침엔 목발 짚고 일어나다가 점심때는 계속 걸어다니면 이제 허리가 좀 맞아들어. 그 다음 아침에 또 조심해야 돼. 소변 넣을 때 목발 짚고는. 근데 지금 스타렉스 의자 다 뜯었어. 1시간 걸어다니면 한 10분 누워야 돼. 내가 관절, 마디 그 의사들 관련 그 뼈까지 내가 샀어. 어떻게 해서 왜 자꾸 그러는지 왜 씹는지 뜨끔한 건 이 S자를 잘 만들어줘야 되더라고. 지금 그 내용을 여기다 쓴 겁니다. 여기에 거짓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날짜를 보고 여기다가 쓴 거지. 야, 그 수송부의 그 6개월은 나한테는 너무 감사했어. 그냥 너무 감사했어. 94년도 초에 들어가서 저녁은 97년 9월 30날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나와버렸으니까 그때 수술했던 동기는 바로 중사달. 걔보다 난 무조건 나온 거지. 그냥 빨리 나오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카센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거든. 르노 삼성자동차 안중에 있는 평택내과 개인정비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거 넘겨줘. 여기 와서 이제
이거를 한 거지, 보험 서비스를. 그래서 제대하고 98년도 6월 1일 날 저 유공자증을 받은 거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97년도 9월 30일이면 10월 달이지. 10, 11, 12. 그 다음에 저 6개월을 이 두 달 합쳐봐요. 8개월이네. 제대 후에 8개월 지나서 저거를 받은 거네. 전역 날짜를 모르니까는 저 유공자 날짜만 써놨었거든. 요 신청자에. 근데 전역은 97년 9월 30일이라고 써야 되나.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난 여기 전역 날짜를 쓰려는데 전역 날짜를 알아야지. 그래서 유공자 받은 날짜만 썼지. 여기다 날짜를 써야 되네. 97년 9월 30일. 97년 9월 30일. 나도 바로 몇 개월만 조금만 참았으면 우리 공수부대들 출신들은 진급이 늦어지질 않는답니다. 지금 동기들이 벌써 요 2, 3년 전에 원사를 달았는데 진급 지연된 게 없어. 원사지. 근데 지금 그때도 그냥 조금만 그 몇 개월만 기다렸으면 그냥 거기서 2단 중사를 달고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 근데 돈이 더 나왔겠지. 지금 나보고 또 장애 등급을 받으라고 그래. 필요 없다고. 나 뭐 100m를 땀 삐질삐질 고 기어가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난 장애 등급이야. 장애 등급. 요 장애 등급 요 160만 원 나오는 건 나 죽으면 마누라한테도 안 나와. 뭐 잘못했다가는 내가 세장가 갔다가는 어디 외국이든 어디든 그냥 죽임 당하면 그냥 그 돈만 마누라한테 나가는 거지. 근데 나는 다행히도 그 못된 마누라 경험하고 나니까 나 죽이면은 나를 30만 원짜리 보험을 드는 그런 못된 년이 어딨냐 세상에. 자기 아버지 1억 한 달 만에 1억 다 먹고 나서 돌아가시고서는 10년 동안 보지도 않은 거를 나를 세상에. 그리고 나서 말을 놔버리더라고. 존댓말만 서로 하자고 했는데 계속 노력하자 했는데 격리 겸 세식감으로 딱 5년만 도와주기로 하고 제가 딱 오자마자 사람을 하인 취급하고 내 부모한테 반말하더라고. 어머니 아버지도 못 놀러 왔어. 무서워서. 계속 때려부서 내 튜너객카 기계들을 5, 600만 원 넘는 거를 오일 부동액을 버놓고 다 숙대밭을 만들어. 아파트 500만 원씩 때려부시고 빌라도 뻐개버리고 나보고 빨리 뒤지래. 빨리 차 운전하다가 뒤지면은 500만 원씩 15년 나오는 걸 해줬는데도 안 된대. 약하대. 가스라이팅 저리 가라요. 최근에 그거 물에 빠져 죽인 남자 있지. 야, 어떻게 30만 원짜리 보험 나한테 각서를 받아야 된대. 안중에 현대 3차에서 신터미널까지 내 차 쳐박으면서 오더라. 크락션 누르면서 울면서 사인해줬다. 그러더니 수도통합병원에서 열람을 안 해주더래. 내 사인을 받아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나 뒤집 뻔했다. 나 이혼하자마자 그거 안 되니까 17만 원짜리 보험 들더라. 해지해 버렸지. 야, 내 돈 싹 빨아먹고서 미국계 한국인한테 시집 갔어.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나 산속에 들어갔을 거야 벌써. 마지막 준비해서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다. 3년 전에 르노 삼성 나보고 다시 이동하니까 그거 맡으래. 내가 물려드렸던 건데 감사합니다. 여기 카센터 있지만 거기를 해야 내 차가 10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다 딱 세웠으면 좋았어. 근데 그거 미친 것이 전화해서 오장육부를 뒤집혀 놓더라. 여러분 다 쓰고 뒤지마. 보트배, 렉스터 언더 신형
스타렉스 저거 다 질러버렸지. 돈 다 쓰고 나니까 엄마 몸이 이게 말을 안 듣네. 그냥 보험 서비스 하면서 그래도 돈은 좀 벌었거든. 근데 이제 몸이 안 따라지는 거야. 이제 접어야 되는구나 했는 경우에 이게 딱 발견되고 2, 3일에 한 번씩 등에 담이 걸리는데 성심병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운동을 하래. 크게 마셔. 그래 마셨다 헉 하면서 숨을 못 쉬는 거야. 작년도에 르노 삼성자동차 그 서비스 담당 내가 평택에 장항공업사 맡아서 했을 때 드럼통 살짝 들어주자 등에서 뜨끈거렸는데 병원에 그때 입원했는데 이만한 뼈가 하나가 부러졌대.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일주일 만에 퇴원을 했거든. 그리고 김은이 여기를 사줬는데 얘가 손들은 거고 그 생각 없이 이게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폐를 찔려나 싶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운동 1시간 동안 그 바닥에 누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이거 카이트도 잘못했다가 뒤지겠구나. 전동 포일을 샀다. 전동 포일 그 13kg짜리 배터리를 못 들겠는 거야. 허리가 시큰거리가 이제 몸이 다 됐구나. 던 중에 이 상위연금 받을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지. 근데 다행히도 그 5년 전에 소송 건 게 이긴 거고 내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 거지. 지금 20년 곱하기 200만 원 해봐라. 6억 정도 되지 않냐? 더하지 날짜는. 근데 지금서부터만 받는다 해도 난 감사하지. 그럼 지금 160 나오는 거에 이거 200 나오면 360이면 이제 한 번도 우리나라 전국 일주를 안 해봤어. 캠핑카 버스를 만들어 놓고도 한 번도 못 놀러 가. 그냥 거기 세워놓고 거기서만 캠핑 연습한 거야. 재능 기부 하겠다고 그거만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캠핑카 최고 싸게 만드는 방법을 유튜브에 올렸어. 요번엔 저 스타렉스 의자 뜯어서 그냥 20만원에 평탄 작업만 해서 유사시엔 의자 붙일 수 있게끔 해서 누우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머니도 발달이 안 좋지, 아버지도. 거기서 누워서 어디든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지. 대충 꼼지락 일기였습니다. 이제 그 의료보험도 난 죽였다고. 돈을 아끼기 위해. 사업자가 살아있으니까 최근에 나라 그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 2, 300씩 계속 6번을 빨아먹은 분이 계시는데 난 한 번도 석 달에 300씩 세금 내면서 이제 지금은 빛깔 좋은 개살구지 3분의 1을 넘겨줬는데도 요번에 석 달에 400씩 냈으니까 이 결론은 그 못된 것 만나서 내 인생을 그냥 10년을 잃어버린 세월. 분명히 하루에 45만원씩을 내가 벌었는데 그거는 지 알 바 아니래. 접으래. 그거 다 넘겼었어. 그랬더니 석 달 처가살이 하고 나서 경북 구미에서 다시 돈 벌어오래. 사업은 다 넘겼는데 다시 맞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그 못된 년 그거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요때부터 잘못된 거지. 19년도에 만나가지고 2000년 이때 그냥 19년도만 해도 1억 6,300이야. 1억 7,600, 1억 6천, 1억 5천, 1억 5천 9백이야. 1억 7천. 이 금액이. 지급일 16년 2월달 12, 1, 2 겨울에 제일 바쁘거든. 그럼 매출액이 2천이면 1,000만원은 실비로 숨어 있는 거야. 그럼 1,500이면 여기에 또 1,000만원이 따로 실비가 숨어 있는 거라. 기사를 내가 정비 기술을 가리키면서 정비를 키우고 고장난 거 일로 끌고 와서 정비를 해서 살리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저 못된 거 이혼하고 나서 나 기사님들하고 사진 찍어서
내 핸드폰 딱 끊으면 문자 날라가는 게 있어. 그거 뭐라고 써놨는 줄 알아? 나 그걸 3년 만에 지웠네. 유튜브 복사해서 내 전화 끊으면 자동으로 넘어. 이혼하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나 시간 관리하고 기다려주신 분 감사합니다. 무료 점검 정비해드리겠습니다. 난 부속감 얼마 공유 얼마 항상 이렇게 하고 정비하거든. 뚝딱 수리하고 돈 내나가 아니라. 그래서 르노 삼성 했을 땐 고객 4,000명을 그런 식으로 하고 편지를 그런 식으로 보냈어. 생일 있으면 생일날로 선물을 편지로 보내줘. 뭐 무료 교환권 이런 식으로. 그 기사 7명 했을 땐 경리가 둘까지 운영해서 머릿속에는 유지 운영 회전할 수 있는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못된 꽃뱀이 나를 계속 때려부시고 마비시키니까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야. 그 못된 년이 나 진짜로 너무 억울한 거야. 지금도 억울해. 접지를 못하는 거야. 잊을만 하면 전화질하고 지금 요 20일 전에 10일 전에도 문자 전화오고 전화질이야. 겁나서 끊어버리고 미국에 시집 갔으면 잘 살 것이지. 미친 거사 애나 잘 키워? 나 사진 멘트 손님한테 날라가는 걸 3년 동안 그 글귀 써져 있는 멘트가 날라간 거야. 이걸 말로 표현 못하지. 그래서 그 이혼하고서 간수치도 800 넘어가고 나 죽다 살아났어. 지금은 정상으로 한데 동기 모임을 5년 전에 만난 거야. 동기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 줬어. 내 가게 너무 고맙지. 그래서 이겨낸 거거든. 그래서 6년 간신히 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려는 찰나에 또 그게 오장육부 뒤집어서 3년 전에 그랬더니 또 요번에 군대 모임 갔다 왔는데 이 인파들은 장기 복무한 것도 있지만 4년 6개월을 복무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도 지금 94년도 초에 들어가서 지금 98년도면 4년이야. 그래도 3년. 아니 그래도 이네들도 안 좋으면 중간에 다른 데로도 갈 수가 있고 한 거고 나는 그것도 공상제대인데 이거 제대 다 못한 거사 이렇게 글귀를 요번에 남겼어. 또 얼마나 벨이 꿀리면은 시집을 갔으면은 잘 살 것이지. 그것도 요 동기 모임에 그것도 동기 모임이 요 두세 달 전이었거든. 그 노래 부르는 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수백 명 보는 데다가 그 못된 꽃뱀이 글귀를 올려놨어. 야, 복무도 중간에 제대한 그러니까 4년 6개월 못 채우고 나왔으니까 비아냥거리면서 글귀를 하나 올려놨더라고. 그거 영상을 찍어서 내가 정영규한테 보냈는데 야 이거 어떤 못된 놈이 이렇게 보냈다니. 알고 보니까 최근에 전화 온 게 그거야. 참 기가 막혀서 벨이 꿀리나 보다. 근데 보란듯이 내가 자랑하면서 살겠다고서 유튜브 6,000개 올렸는데 나도 한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장애인을 갖다가 비꼬은 거야. 너 그 영상을 그걸 유튜브 올리려다가 누워서 침 뱉기인 것 같고 해서 그때 아이 어머니기도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더 못된 거 얘기해주고 싶은데 대위로 제대한 지 친동생이 있어서 아주 장모님도 마음이 감사하고 녹취록을 보내면 카톡으로 나를 많이 달래주셨어. 분노 조절 장애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약을 한 움큼을 내 허리약을 이만큼 해서 내 아이 앞에서 아그아그 씹어. 일주일이 멀다고 때려부시고 일을 안 하고 격리는 도와줄 생각 안 해. 그냥 아파트에서 나만 괴롭히기 위해서만 때려부시는데 말로 표현 못한다. 그날 이후로 내가 동태눈깔이 돼서 이제 그냥 지쳤어. 근데 물속에 많이 들어간 이유가 살아있는 걸 느껴. 눈, 코, 입에 물 들어가는데 숨쉬기 위해서 나온다는 게 살아있는 걸 느낀다니까. 내가 이 돈을 하루에 3, 40만 원씩 벌었다니까. 이걸 보여주고 내가 나간 걸 보여주고
근데 일을 못하게 한 달 내내. 처음엔 내 아파트 들어서 통과하기 무섭게. 어떻게 정비하던 애가 뛰쳐나가니까 내 차 이리 쳐박고 저리 쳐박고, 견인하다가는 가로수등 뻐개버려가지고 80만원 깨지고. 이 못된 꽃뱀은 기분 나쁘면 차를 들이박아. 내가 2대나 실비로 물어줬고, 내 차가 15대니까 보험료가 왕창 올라가거든. 무쏘 사이드 풀어가지고 여기 지금 카메라에도 있어. 요 중앙선 절로 쳐박게 만들고, 지나가는데 차들이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옆에 권역 못해서 전화 온 거야. 무쏘가 중앙선 쳐박았다. 일을 못하게 하니까 그냥 승질을 냈더니 세상에 차를 여기서 절로 꿇어박아 놓더라. 그 다음에 애들을 죽이겠대, 칼로. 그러더니 그럼 이노치록으로 신고한다고. 나 지금 이 해래. 그것도 그 전날 450대 내 생활비 받아 가놓고 다음날 그 지랄을 한 거야. 애들 죽이겠다. 경찰이 자기 차 박았대. 통화했더니 막 나보고 뭐라는지 녹취록이 다 있어. 네가 경찰 신고했기 때문에 처박은 거래. 기가 막히지. 그 장인이 살아만 계셨어도 그 남동생이 한 달 도와주더니 누나 발로 차고 갔는데, 누나가, 이 마누라가 친동생을 경찰 신고를 해. 때리고 갔다. 말려주질 못해. 마누라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마누라가 바람을 피든 멍 피든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이거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혼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뭐 이혼 도장 찍었는데 내 차를 아주 신나게 때려부셨어. 거기서 이제 소송 걸겠다 하고선 했는데 나한테 몇 10번인가를 각서 써주고 별짓을 다 해. 분노 조절 장애가 숨어 있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래도 애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이제는 하면은 좀 잘 좀 해 지나가려고 했더니 그런 못된 글귀를 지 아버지가 한 대 때렸다고 10년을 도망다녀. 넌 인간이 안 된 거야 진짜로. 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나한테 못된 글귀로 내 글귀에다가 10년 전에도 이제 카센터 다시 차려서 손님 봐준 내 멘트에다가 미친 거사 애나 잘 보라. 그게 할 짓이야. 이혼하고 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글귀를 거기에다가 그렇게 올려놔 버려. 50 다 돼가는데, 그럼 너도 지금 40인데 40이 넘었는데, 아이고 지 남편이 더 그 얘기까지는 안 할게. 내가 나도 치매 올 것 같더라고. 나 이 6,000개의 동영상을 3년 동안 올렸는데 그냥은 지나면 너무 그 못된 것이 지 잘 살겠다고 돈 다 뺏어가고 다 헐떡한다고 그렇게 잘 살면서 잊을만 하면 괴롭혀. 그럴 때마다 내가 유튜브 속에다가 씹는 거야 이렇게. 안 그러면 내가 미치겠는 거야. 이걸 누가 알아줄 거야. 6년치 녹취록이 있다. 6년치의 녹취록이. 1시간 푸는데 10만원이래. 그 소송 걸 돈 500이 없었다. 그 5, 6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각서는 유효한데 결혼 후에는 각서를 받아놔도 소용이 없답니다. 결론은 다 없애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아 있는데 그냥 내 친형한테 해주고 나는 아버지 케어해드리면서 살아야지. 꼼지락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셀프차 운전할 때 나는 가슴에
이게 항시 이러면은 바로 찍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운전 똑바로 하라는 동 아니면 안전벨트가 깜빡깜빡거리는데 분명히 안전벨트 여기 내 차 열대가 다 이 락을 꽂아놨다고 연결제 이거 없으면 밑으로 쳐져서 완터치로 못 꽂아서 분명히 그걸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것들이 운전을 조심하라는 동. 그 한 놈이 댓글 달아버리면 나머지 한 놈도 또 뭐라고 그런다고 계속 보여줘서 10개 영상 올리는데 난 이 액션 카메라가 10개가 넘는다고 180도도 그렇고 이렇게 이거를 꽂아 놓는다고 이걸. 그래서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다고. 차들마다 어떤 건 켜지고 꺼지는데 이래고 완터치로 꽂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그 한 놈이 뭐라고 해버리면 내가 미쳐버리는 거야. 봐, 요거 자석이지, 요거 잡았지, 완터치야 이게. 이렇게 완터치 됐지. 또 이렇게 1초를 했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해놓는데 요 연결제 이거를 뭐라 그럴 거야 이거를. 근데 그냥 그 놈이 글귀를 하나 못되게 올려놓으면 나머지들이 어떻게 글귀를 똑같이 뭐라 그러더라고. 특히 셀프차 마이티 탈 때 내가 내 아버지를 옆에 안전벨트 매면서 내가 안 맸을까. 그리고 손님한테도 얘기하고 경제속도 60km 70km로 갑니다 하고선 난 운전을 그때도 허리 아픈 이유가 10시간을 운전해 허리 작살난 거거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고등 켜지는 거를 이거를 나한테 자꾸 한 소리씩 한다. 근데 그걸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저기 있는 셀프차 저건 경고등이 아예 켜져 버리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못된 글귀를 놓는다 그 한 놈이. 그러니까 나머지가 따라서 글귀를 뭐라고 하는데